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의 끝나지 않는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미술 작가는 불안하니까 뭐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류의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지금 한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한 10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저도 하고 당연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신기하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완전한 행복과 전혀 불안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전혀 불안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던가 전혀 우울할 일이 없음에도 우울함이 계속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제 인생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영상들에서 미술 작가는 의식에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의식에 깨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술 작가를 할 수는 있겠죠. 뭐 제가 스스로 내린 정의니까. 하지만 저는 미술 작가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에 관해서는 그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다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어,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이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서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인류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 갈릴레오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으면은 그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그래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을 한 거잖아요. 미술 작가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자, 물론 굉장히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나의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타임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로 봤었을 때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차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류에서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거는 불안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은 전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딘가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딘가에 하나 붙어가지고 이제 의식이 잠들어 버리면은 마음은 굉장히 편안한데 나의 의식을 어딘가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마음은 편안한데 그 다음부터 뭐 발전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지닌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불안하다 보면은 불안함은 뭘 동반을 하나요? 우울함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면 편해요. 오히려 모르면 모를수록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알아가잖아요. 옛날에 몰랐었던 작은 세균, 작은 바이러스. 옛날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먹었었던 건데 이제는 뭐 건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더 깨끗하게 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저런 걸 먹어야지만 건강하고 깨끗하고 한다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런 거는 비싸. 그러면은 그거를 갖추지 못한 나는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 어렸었을 때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싸구려를 먹어도 뭐 이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모르면은 이렇게 딱히 불행한지 몰랐었다라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전 영상에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미술 작가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내가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연구하죠. 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한다라는 거는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예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는 아주 잠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은 문제가 없더라도 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네,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아니면은 예술가들. 그래서 항시 뭔가를 연구하고 내가 이거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또다시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열심히 그러니까 더 뭔가의 한계의 상황이 닥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라는 게 좀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불안의 백신을 맞는다라 그랬잖아요. 불안한 상황들을 이렇게 겪어요. 그걸 이겨내죠. 그리고 불안한 상황을 겪고 이겨내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더 큰 불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불안한 상황을 계속 회피하고 불안한 상황을 계속 피해 다녔던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로 내가 뭔가 불안함을 맞섰어야 됐을 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패배를 하거나 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함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는 스스로가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강해지는 것 같았었는데 강해지지 않아지는 문제점마저도 예,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 솔루션이라는 게 되게 약간 좀 허무한 솔루션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연구실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칠판에 무언가가 있고 어, 뭐 책상에도 뭔가 연구 자료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사진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그의 임종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가 됐고 아인슈타인은 내 몫을 다했다. 이제 갈 시간이다. 우아하게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고 자기가 죽을 거를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인슈타인이 병원에 가서 연명 치료를 거부를 하고 그냥 자기는 우아하게 가겠다라고 하기 몇 시간 전에도 이 책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었던 주장에 대해서 완벽한 반박이나 증명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끝끝내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사후에 밝혀진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완벽한 증명을 봤었으면은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정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아인슈타인에게 살아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계속 연구하고 본인이 계속 세상의 차이점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그냥 뭐 깨친 척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그랬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찾거나 아니면 옥새를 찾거나 뭐 그런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한마디로 옥새를 찾았다, 보물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술이라는 거는 그 옥새를 찾아가는 과정,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그때 겪었었던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엔 그 보물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예술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울림을 전해주는 인류사에 뭔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의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인슈타인의 사무실이 인간사에 의의가 있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인간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가는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의식이 살아있다,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음, 그 고난한 과정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새로운 차이점들을 늘 찾는 것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어,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행군 했었을 때 행군 하다가 중간에 그 복숭아 음료를 준 적이 있는데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이름이. 아무튼 그 복숭아 음료가 행군을 하다가 먹으니까 진짜 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의 맛이 온전히 느껴지는 음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료를 먹었었을 때 다른 때는 그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먹은 음료수가 그만큼 맛이 있었던 거죠. 배고플 때는 뭘 갖다 줘도 좋은데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봐야 이게 진짜 맛있는 게 아니면은 그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사람은 뭔가가 있었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계속 맛있는 걸로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하면은 더더 맛있는 거, 더더 맛있고 더더 자극적인 게 와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물론 거기선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자세도 물론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물을 찾아가는 일행들이 나는 보물을 찾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이 과정이 재밌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지 않을 거예요. 물론 결과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를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벌어지죠. 이게 끝이 아니네, 그래, 또 한 번 답을 찾으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끝이 아니네, 노력해봤자 별거 없구나라고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여정을 찾아서 또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건 뭐냐? 제가 미술 작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해봤는데 나도 해봤는데 별로야. 미술 작가 나도 해보고 전시도 해보고 여러 개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결론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를 다시금 도전해 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구 선수를 하려고 도전을 하진 않아요. 왜? 해봤는데 나는 축구에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그림은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나는 작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능력을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면은 미술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자의 재능이 있는 분야들을 계속 찾아가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얘기의 음, 결론이 무엇이냐? 미술 작가는 깨어있는 존재여야 해요.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 제가 영화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영화에서 영화를 만드는 작가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데 뭘 이해해,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이러면은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나쁜 사람이 왜 저렇게 됐고 왜 저럴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왜 저런 나쁜 놈이 되었냐라는 걸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착한 놈은 착하니까 착하지, 나쁜 놈은 나쁘니까 나쁘지 라고 하는 거는 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항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학문을 아니까, 나는 이 이론을 아니까,
나는 이 무슨 주의를 아니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깨어있는 과정까지 갔을 수 있겠지만 나는 끝을 봤으니까 더 이상 깨우칠 일도 없어. 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의식은 결국에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뭐 아니면은 나는 젊었을 때 깨어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한 걸 지금의 젊은이들은 하지 않네? 그러면 너네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깨어있는 의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거는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해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돈도 벌고 제가 돈도 많고 아니 돈도 많다고 하긴 좀 그렇죠. 돈도 잘 벌고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하고 불안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미술 작가에게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사실 필수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가에게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평생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냐? 바로 사유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내가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성공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일 수도 있고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아니면 모든 기쁨, 모든 행복들을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라면은 나는 계속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일 수 있다. 라는 뭐랄까 연구자의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저도 보면 저는 정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연구하고 살거든요. 너무 많은 걸 연구하고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어, 이게 성공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면 내가 돈을 벌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것 자체가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미술 작가의 불안함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인류가 완벽하게 불안함을 덜어냈다. 불안함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죽은 사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발전을 했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죠. 인류 사회도 그렇고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비극들이 있죠. 하지만 비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만 제 얘기는 뭐 비극이 일어난 일도 성공이다. 그게 아니라 비극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좌절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유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안함을 내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